오셀라비는 이게 프랑스어로 그것은 인생 뭐 그런 뜻인데 어감이 좋아서 필명어로 사용하고 있고 책도 이제 계속 이 이름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칼럼도 쓰고 있고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익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 딱 그거예요. 그때 6.8 혁명 당시에 그 조류로서 생겨난 게 지금 현대 페미니즘이고 굉장히 급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이제 현대 여성학의 어떤 기초가 되었던 진보 좌파의 어떤 민족주의와 이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결합된 이 현상을 저희는 이제 K 페미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K 페미니즘은 역사가 짧아요. 서구 페미니즘은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길게는 뭐 100, 200년, 짧게는 150년 정도의 페미니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압축을 해서 이 586 운동권 권력과 여성단체 운동은 사실은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동지적 관계이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제 쌍생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층부에 있는 여성운동가들은 다 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모태로 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1987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그때 이제 여성운동도 함께 일어난 거거든요.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성연합에서 계속해서 여성부 장관을 배출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고 총 11명이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진입을 한 거니까 이 여성단체들도 이미 이제 너무나 기득권화되어 있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여성 운동을 하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 단체들, 많은 여성 운동가들, 여성들을 정말 하나의 어떤 그런 밈으로 사용하지 않나,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화로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상층부 엘리트 여성들이 어떤 정치 권력에 다름 아니다. 여성연합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남인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1990년대 말부터 쭉 이제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반성폭력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정춘숙 의원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정계에 진출을 했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피해 호소인으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남인순 의원이고 현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여성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이분들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아래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 많이 좌절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페미니즘은 엘리트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이롭게 작용을 해요. 여성 교수, 여성 변호사, 여성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페미니즘은 굉장히 호재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여성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밑바닥에 있는 여성들이 삶에 과연 무슨 도움을 줬나. 한 30년 가까이 저도 여성운동을 지켜봤고 초기에 여성운동을 했지만은 저는 보통 여성들이 삶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만의 리그다 이것도. 제가 이제 회전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하고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하고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하고 한국여성전화를 대표를 하고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은 반드시 정치권 비례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정현백 장관도 여성부 장관 했었고 한명숙 총리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환경부 장관, 여성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회전문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에 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박원순 시장 성추문이나 오거돈 시장 성추문 사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국회에 비례로 들어갈까 이것을 이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987년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생기고
그다음에 1990년도에 정대협을 만든 게 한국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운동과 이 정대협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냥 같은 줄기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성운동과 윤미향 의원 그리고 정대협 또 정의연 이것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죠. 정의연은 정대협하고 같이 통합을 한 단체인데 따로 또 보조금을 받고 정의연도 보조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 정의연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위안부 문제를 정말 해결을 하려면은 정의연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올해로 20년째죠. 그때는 여성운동이 사실은 불가피하고 여성부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과연 1조 2천억 이상을 쓰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필요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청원이 뭐냐면은 여가부 해체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00건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라는 타이틀 자체도 저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정말 저는 지금에 와서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문제, 여성 노인 문제, 남성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완전히 해체에 가까운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운동을 비판하고 여성가족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남성운동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성단체가 3,200개 가량이 돼요.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가 한 600개 가량이 돼요. 남성들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가? 그것이 저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만 여성, 남성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남성도 정말 밑바닥에 있는 남성들 많아요. 여성들도 사실 밑바닥에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이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가 약자야, 우리가 밑바닥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문제가 늘 갈등이 있고 화합이 안 됩니다.